청소년이라 유예됐던 권리가 이제는 파행국회로 인해 또다시 멈춰져 있습니다. 이 정치 싸움으로 인해 수많은 법안들이 4월 국회에서 논의되지도 못한 채 멈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한 30분 동안 참정권은 인권, 우리는 평등을 원한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활동가들의 이어 말하기로 시간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모든 발달장애인 분들과 여러 장애인 분들 그리고 휠체어 타시는 장애인분도 자기 결정권도 가지고 계시고 투표하려고 설레는 마음으로 손꼽아 기다리던 결정적인 투표하는 날 와서 투표하러 딱 동사무소에 왔는데 들어가는 입구는 잘 되어 있지만 장애인물도 있고 계단도 높고 엘리베이터가 아예 하나도 없어서 휠체어 발달장애인 분들이 많이 투표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분들, 휠체어 타시는 분들도 대한민국 시민으로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매번 선거 투표할 때마다 투표 못하게 하고 원하는 사람 뽑지 못하게 방해합니까? 왜 우리는 선생님이 뽑으라고 하는 사람을 왜 뽑아야 합니까? 발달장애인 분들께 누구 뽑으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장애인 분들도 뽑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님, 저도 발달장애인이기도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여러 발달장애인 분들도 집에 오는 투표 공고물이 왔는데 글이 너무 많고 이해가 안 되고 어렵고 후보 사진도 좀 어렵고 읽기가 좀 많이 힘들고 해서 발달 장애인 분들과 모든 장애인 분들도 어렵고 읽기가 어려워 뭔지 모르는 것도 있어서 알기 쉬운 공고문과 그림 투표 공고물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님, 제발 좀 발달 장애인 분들 위해 쉬운 공고문과 그림 투표 용지를 만들어 주시길 요청하면서 청소년 안에서 발달 장애인 분들도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청소년도 목소리도 기울여 들어주세요. 이제 보통 선거는 성별, 장애, 인종, 계급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시민들이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의 제한이 있죠. 연령입니다. 그래서 보통 선거는 보통 일정 연령 이상의 어떤 시민들이 선거권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보통 선거에서 연령 제한을 두는 논리는 보통 특정 연령 이하는 정치적으로 미성숙하다,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이렇게 하는 논리를 듭니다. 하지만 이런 연령 기준을 가르는데, 성숙과 미성숙을 가르는데 얼마나 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돼 있습니까? 청소년이 권리의 주체가 아니고 시혜와 배려, 공정과 인정의 대상으로 뵈는 논리에서 청소년 참정권을 배제하는 이런 논리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기에 청소년 참정권은 인권이자 평등의 문제입니다. 재작년 이맘때 제가 트랜스젠더의 선거권에 관련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2달 뒤 지방선거 때도 그러겠지만 우리가 투표를 하러 가면은 신분증을 제시해서 본인 확인을 받고요, 선거인명부에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신분증에 보시면은 주민등록번호가 보통 적혀있죠. 여기 7번째 자리가 1 또는 2, 3 또는 4, 본인의 법적 성별을 나타내는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37조는 선거인명부에는 이름, 주소, 성별을 표기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 선거인명부를 보시면 제일 가운데에 남자, 남 또는 여라고 법적 성별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성별 표시는 출생시 성별과 다른 성별을 살아가는 트랜스젠더한테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당혹감을 줍니다. 저도 작년 대선에서 1번이 적힌 신분증을 내밀고 남이라고 적힌 선거인명부에 사인을 하면서 투표관리관이 혹시나 이상하게 보지 않을지 눈치를 보게 되는 저 자신을 발견하고 했습니다.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 사기로 사회적 커밍아웃을 했기 때문에 괜찮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별 이분법적이고 성소수자 차별이 만연한 사회 속에서 많은 트랜스젠더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주저하고, 그래서 이러한 성별 표기로 실질적으로 선거권을 지장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2006년에 성장환자 인권실태조사하는 조사가 있었는데요. 그때 응답자의 34.2%가 선거투표에 곤란을 겪어봤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2014년 국가인권위차별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36.7%가 신분증 때문에 선거를 포기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트랜스젠더의 3분의 1이 신분증 문제로 인해서 선거투표에 곤란을 겪고 심지어 포기까지 하는 사회 속에서 과연 우리 사회가 보통 선거 원칙이 지켜진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트랜스젠더의 선거권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는 명부에 불필요한 성별 표기를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일본 많은 지자체들이 이러한 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고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자기가 성별 정체성에 따라 신분증이나 성별을 기재할 수 있도록 어떤 이러한 성별 정정이 요건이 완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대법원 예규가 지체하는 성별 정정 요건에는 만 19세 이상일 것이라는 연령 제한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연령 제한이 있죠. 그래서 만 18세 이하의 트랜스젠더는 본인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심지어 친권자 모두가 가족 모두가 지지하고 있어도 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기각당하는 사례를 발견합니다. 이렇게 연령을 제한하는 논리는 결국 청소년 참정권과 똑같습니다. 청소년 트랜스젠더는 미성숙해서 자신의 성정체성을 제대로 확고하지 못하고 나중에 흔들릴 수 있으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청소년 트랜스젠더는 현재 실질적으로 참정권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만약에 연령이 인하된다고 하더라도 성별 토기 문제로 인해서 또다시 선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평등한 참정권을 가진 사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주민과 함께 부부로 살아가고 있고 또 그 사이에서 아이들을 낳아서 이제 대학생 연령의 자녀를 둔 사람입니다. 올해 2018년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의 날 70주년이 되는 해이고요. 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흑인 인권 운동을 하다가 서거한 지 50년 된 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세계인권선언에서 제1조의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났으며 서로 동포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2조에는 모든 사람이 아까 한희 씨가 발언하신 것처럼 인종이나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국민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이들과 유사한 그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21조에는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자를 통하여 자국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또한 그 선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 선언문에는 사실 모든 사람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선거를 통한 의사표명의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흑인 인권을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예제도를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은 원하지 않는 강제 이주를 통해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또 한 사람의 노동자로서 살아왔지만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했던 그 오랜 세월에 대한 저항이었고 또 그거에 대한 항변이었으며 온전한 사람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투쟁의 나날들이었습니다. 사실 한국 사회에는 현대판 노예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이주민들이 있지만 특히나 이주 노동자의 경우에는 우리에게 현대판 노예라고 불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최저임금 체불은 보통이고요. 최저임금을 지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열악한 어떤 작업 환경뿐만 아니라 또 열악한 노동 조건 그리고 또 정말 열악한 숙소에서 또 열악한 어떤 음식 제공 등으로 인해서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주 노동자들은 참 놀랍게도 4대 보험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민연금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국민을 위한 연금입니다. 이주 노동자를 언제나 국민과 외국인으로 분리하면서 이주 노동자를 배제해온 이 나라의 정책에서 어이없게도 4대 보험을 걷어서 국민을 위한 연금의 그들의 급여를 우리가 일정 부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정책 또한 그런 것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투표의 권리는 없습니다. 사실 청소년들은 우리나라 국민이고 또한 여기서 출생했고 또 여기서 많은 권리들을 가지고 있는 온전한 인격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투표권에서는 이주민들과 이주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주 정책과 관련된 많은 여러 정책, 법,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이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을 위한 많은 법들, 제도의 변경, 또 입시 제도의 변경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직접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떠한 출구도 없습니다. 사실 저는 죽음이 당연히입니다. 그것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특별하게 없다지 지금 말씀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특별하게 되었지만 축구하는 과정에서는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투표하는 공이 너무 좁아서 제가 투표용지에 도전지는 모습이 화면에 보이는 건 있었고요. 또 제가 손에 들게 치는데 투표용지가 그 도장 진영판이 너무 좁아서 도전지가 그리고 투표용지가 너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빳빳해서 제가 산소 그 종이 담는 게 무척 어려웠습니다. 사실 잘못하다가 많은 언론에서는 투표를 떠들어야 된다. 그러나 다양한 공개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은 고민하지 않은 채 투표를 있어서 마련한 거는 저는 되게 모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곳곳에 선거 광고지 쉽게 볼 수 있지만 시장과 장애가 된 장애인들에게는 아무런 정보를 주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장애인 요금제포는 중요하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면 장애인을 고민해 보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청소년 찬양권도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과에서 고민이 아닙니까? 국가전략과 뭐게 한번 하겠습니까? 한국회에서 고민으로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청소년에 관해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에 있는 3가지 정당 그리고 원래 활동하고 있었던 풀뿌리 지역 조직과 과천 시민들이 함께 모여 과천 시민정치 다음이라는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앞으로 지역에서 활동할 정치 조직을 새로 출범하였습니다. 저는 그 단체에서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시장선거 선본 그리고 지역구 시의원 선본 2가지를 함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3가지 선본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저에게는 선거에 나설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보다도 저희 지역 선생님들이 굉장히 아쉬워하십니다. 왜 이 청년에게 피선거권을 주지 않는지 선생님들이 오히려 의문을 가지십니다. 저희 피선거권 쟁취를 위한 헌법소원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공판 기일조차 잡고 있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헌법소원을 제출한 청년 중에는 이번 지방선거에 반드시 출마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다시 또 그 기회를 박탈당해야 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공판 기일조차 잡지 않고 있는 헌법재판소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선거에 나설 권리를 또다시 얻지 못하였습니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는 지금 현재 4월 동안 전혀 국회를 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할 법안은 청소년 참정권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민생 법안들이 있었습니다. 개헌하는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숙하다는 어른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입니다. 만 23세, 저는 지금 피선거권이 없지만 지역에서 열심히 정치활동하고 있습니다. 2년 전 2016년 저는 녹색당 총선 캠프에서 활동하였습니다. 당시 저와 함께 활동했던 친구는 만 18세였습니다. 그 친구는 4월 2일 자신의 생일이 오기 전까지 피켓 한 장 제대로 들지 못하고 그저 저희와 함께 다니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4월 2일 자신의 생일 파티를 저희 선본에서 치렀습니다. 생일에 맞고 가장 좋아했던 것은 투표를 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4월 2일을 기점으로 그 친구의 성숙도와 미성숙도를 가르는 것인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제가 만 18세이던 그 해에 어른들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뽑아 올렸습니다. 어른들이 뽑아 올린 대통령 때문에 청소년들은 친구를 잃었고 가족을 잃었으며 선생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촛불의 시간, 어른들이 망쳐놓은 세상을 되돌리기 위해 당시 청소년이었던 저와 여전히 청소년인 친구들은 모두 함께 거리로 나섰으며 대통령을 끌어내렸습니다. 어른들이 망친 세상, 더 이상 청소년들이 다시 세워 올리는 이 일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기자회견 저희 함께 우리 모두는 사실 청소년 참정권과 맞닿아 있습니다. 청소년 참정권은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모두가 함께 겪고 있는 문제임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 확인했습니다.